무심코 지나치지만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꼭 필요한 장치죠. 빗물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.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그 중요성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.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원 정책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국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이 빗물바지를 좀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직접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셨습니까? 빗물바지 하면은 잘 모르세요.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철망처럼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도로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 평소에는 뭐 담배꽁초 같은 것들도 버리시고 쓰레기도 좀 버리시고 그리고 뭐 낙엽 같은 게 떨어져서 수북하게 쌓여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비가 올 때는 네. 어떻게 보면 하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. 거기서부터 하수가 시작이 되니까요. 그러니까 막혀 있게 되면은 빗물이 통과하지 못해서 지난번 2022년 8월에 폭우 때처럼 강남역 침수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.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. 예,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빗물바지가 뭔지 몰라서, 용도가 뭔지 몰라서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.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빗물바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하수 체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수 체계는 오수와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. 오수는 가정에서 나오는 뭐 싱크대 그리고 뭐 빨래하면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들 그리고 샤워하고 내리는 물들 그리고 정화조에서 한번 걸러진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수관으로 해서 하수 관거로 가고요. 하수 처리장으로 가고요. 하수 처리장으로 갈 때 또 빗물은 또 일부가 또 같이 만나기도 합니다. 예. 근데 평소에 비가 많이 오면은 우수는 그러니까 빗물은 하천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 바지를 통해서 유입되는 빗물들이 하수 처리장으로 가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으로 가든지 이 두 경로로 가야 되는데 빗물 바지가 막혀 있으면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예. 그렇군요. 이렇게 말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빗물바지가 장마철에 특히 중요한 시설인데요. 그런데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리고 누군가는 악취가 난다고 덮어놓는 상황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자칫 큰 일로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예, 기억하시겠지만 강남역 슈퍼맨이라고 그때 2022년 8월에 강남역 일대에서 침수가 크게 났을 때 한 분이 그 빗물 바지를 들어 올렸죠. 예. 들어 올리니까 빗물이 쫙 빠지면서 이제 해소가 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 쳤던 그래서 영웅시되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빗물 바지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평소에는 정말 길 가다 보면 담배꽁초를 푹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걸 수시로 볼 수 있어요. 예.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보면 항상 쌓여 있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국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놓으면서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버린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거의 쓰레기통 취급을 받고 있죠. 예. 참 서울시나 뭐 자치구에서도 이 빗물바지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역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? 안타깝게도 서울시만 하더라도 55만 개나 됩니다. 55만 빗물바지가요? 예, 빗물바지가 55만 개나 되다 보니까 평소에 뭐 관리하는 인력이 2만 명? 근데 그분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청소를 하게 되고요. 예. 그리고 전담 관리자를 배치를 했는데 100명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100명이서 특정한 침수 취약 지역을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서초구만 하더라도 4명입니다. 4명이서 그 강남역 일대에 관리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완전 역부족하네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
포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장마철에 정말 비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이 꼭 지켜줘야 할 것 같은데요. 시민들의 어떤 노력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? 서울시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도 해요. 캠페인성으로 해서 뭐 옐로우 박스, 여기는 빗물바지라는 경고 표지판을 이렇게 붙인다든지. 근데 서울시 전역에 1,000개를 만들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역부족이죠. 아무리 그 침수 취약 지역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예. 그럼 좀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결국은 시민들이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각자가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이걸 쓰레기통이 아니고 이게 빗물바지가 비가 많이 올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정말 소중한 곳이다. 어떻게 보면 그 혈관 체계에서 모세혈관과 같은 건데 여기에 막혀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.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그 인식 개선이 참 힘든 것 같아요. 시민들 각자가 빗물바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날이 오면 스스로들 알아서 좀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1,000만 인구가 55만 개의 빗물바지를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예, 알겠습니다. 김동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함께 빗물바지의 중요성과 관리법 등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